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폭탄 선언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멕시코를 보면서 이제 정말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그 관세 장벽이 현실이 되면 멕시코 경제가 뭐 뿌주부터 흔들릴 거다 이런 비관론이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모두가 쓰러질 거라고 했던 멕시코가 오히려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이런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반전 뒤에서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떤 기회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먼저 당시 시장이 느꼈던 공포의 실체를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명분은 펜타닐 같은 마약 단속이었지만요. 사실상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거든요. 25%요? 네, 여기에 국경을 아예 폐쇄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멕시코 리스크는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었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아니 그 정도 관세면 수출 기업들은 사실상 뭐 문 닫으라는 소리 마찬가지니까요. 경제가 무너지는 게 교과서적인 시나리오였는데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관세 전쟁의 의외의 승자는 멕시코다 이런 헤드라인까지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충격을 잘 막아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 현상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할 제조업 상품 액수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나 증가했습니다. 가까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9%라는 전제 숫자도 놀라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멕시코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멕시코의 전통적인 주력 수출품, 바로 자동차 부문만 놓고 보면요, 수출액이 오히려 6%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는 줄었군요. 네. 그런데도 전체 수출이 9%나 늘었다는 건 자동차를 뺀 나머지 분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계, 전자, 가전 같은 제조업 전반에서 무려 17%라는 경이적인 급증세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와, 17%요? 체질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거죠. 덕분에 올해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 규모는 약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조차 처음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성장을 각오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내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도 처음에는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1%까지 내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전망을 플러스 0.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위기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경제 지표가 멕시코는 괜찮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압박하는데 어떻게 멕시코만 이런 무풍지대에 있는 것처럼 멀쩡할 수 있는 건가요? 무슨 특별한 방어막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 비밀의 열쇠가 아주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본인한테요? 그가 1기 임기 시절에 직접 만들었던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바로 그 방어막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과거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가 미국 노동자 일자리를 뺏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걸 폐기하고 그 자리에 자신만의 새로운 무역 규칙인 USMCA를 세웠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트럼프가 1기 때 야심차게 만들었던 바로 그 협정이 이제 와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관세를 막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아이러니가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에 스스로의 발목이 잡힌 셈이죠. USMCA 협정의 핵심은 특정 원산지 규정 같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요, 세 나라 사이에서 오가는 상품에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현재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약 85%가 이 협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85%나요? 네, 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아무리 모든 제품에 25% 관세라고 외쳐도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으로 묶인 이 85%의 물량은 건드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관세 위협 자체가 상당 부분 엄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85%가 무관세라면 사실상 타격이 제한적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멕시코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부분이 오늘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이 분석한 실효 관세율 데이터를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실효 관세율이라는 건 복잡한 규정들을 다 빼고 기업이 실제로 물건을 수출할 때 부담하는 평균적인 세금 비율을 말하는데요. 현재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부담하는 실효 관세율이 평균 37.1%에 달합니다. 37.1%요? 와,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37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네요. 이건 뭐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수준의 장벽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멕시코산 제품이 부담하는 실효 관세율은 불과 4.7%입니다. 4.7%요? 네. 전 세계 평균이 약 10% 정도인 걸 감안하면 멕시코는 그 절반도 안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죠. 37%대 4.7%라니 이건 단순히 유리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른 겁니다. 글로벌 기업 CEO의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37%의 세금을 낼 것인지,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4.7%의 세금을 낼 것인지, 이건 뭐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질문이 된 겁니다. 이 숫자만 보면 어떤 CEO라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군요. 전 세계의 공장들이 왜 중국을 떠나 멕시코로 향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자국 바로 옆에서 멕시코가 이렇게 거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지켜만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미국도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진짜 주적은 멕시코가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이거든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공급망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아, 그 발언에 모든 의도가 담겨 있군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가 약간의 이득을 보는 걸 감수하더라도 그 대가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게 훨씬 더 큰 국가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즉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멕시코인 셈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멕시코는 20여 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의 시대가 저물고 그 빈자리를 멕시코가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USMCA라는 방패가 관세 공격을 막아주고 미중 갈등이라는 바람이 멕시코로 돈을 밀어 넣어주는 그런 형국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과거의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단순 조립 공장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지금 멕시코로 향하는 산업들도 그런 종류의 것들인가요? 아니면 산업의 질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멕시코에서는 거대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AI 하드웨어의 전초기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AI 하드웨어의 전초기지요? 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AI 칩이 탑재된 고성능 서버는 과거에 대부분 중국에서 조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 서버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 그 생산 물량이 전부 멕시코로 향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만의 폭스콘, 퀀타 같은 세계적인 서버 제조사들이 멕시코 북부, 특히 미국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댄 지역에 거대한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을 가져와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한 뒤에요. 트럭에 실어서 몇 시간 만에 바로 미국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로 넘기는 방식인 거죠. AI 패권 전쟁의 가장 큰 낙수 효과가 멕시코로 쏟아지면서 이제 멕시코는 단순 하청 기지가 아닌 첨단 기술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니 자연스럽게 또 다른 흐름이 연결되네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전력 소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붐은 필연적으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을 촉발시켰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변압기나 전선, 배전반 같은 전력기기가 없어서 공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 부족한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기지 역할 또한 멕시코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변압기 제조 강국이었고요. 여기에 더해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산 전력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멕시코산 제품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두 가지 수요의 한복판에 멕시코가 서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복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정말 절묘한 위치에 그것도 미리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전 분야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멕시코에 대규모 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공장들이 이제는 냉장고, 세탁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형 공조 시스템, 즉 냉각장치 같은 고부가치 B2B 제품을 생산해서요. 관세 없이 미국에 직접 공급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아, 전력기기 분야의 수혜는 훨씬 더 직접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들은 발빠르게 멕시코 현지 공장을 인수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해서 메이드 인 멕시코 라벨이 붙은 변압기를 미국에 팔고 있습니다. 한 번에서 직접 수출할 때와 비교하면 관세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훨씬 저렴하고요. 납기도 빠릅니다. 가격과 납기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거군요. 맞습니다. 멕시코의 호황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곧바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 파티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인 거죠. AI 하드웨어에 전력 인프라까지 정말 모든 순풍이 멕시코로 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영원한 호황은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함정이나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리스크 요인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로 2026년에 예정된 USMCA 정기 재검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재검토요? 네, 6년마다 협정 내용을 검토하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때 다시 한번 판을 흔들기 위해 멕시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을 더 높이라거나 노동자 임금을 더 올리라는 식의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죠. 혹시 협정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텐데요. 전문가들의 중론은 판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30년간 나프타와 USMCA를 거치면서 미국과 멕시코 경제는 마치 뭐랄까 샴쌍둥이처럼 너무나 깊고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정이 파기되면 당장 멕시코산 부품 공급이 끊겨서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서고요. 멕시코에서 오던 신선한 농산물이 사라져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는 등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도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협정 파기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 멕시코의 이례적인 호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군요.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자신이 만든 USMCA라는 강력한 방패로 관세 위협을 무력화했다는 점. 둘째는 탈중국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의 가장 확실한 대체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AI와 전력 인프라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세 전쟁이라는 정치적 공포에만 집중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돈이 중국을 떠나 멕시코로 그리고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라는 표면적인 뉴스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이면에서 조용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부의 흐름을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 공급망 지도 위에서 다음 10년의 기회가 어디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